저희 뉴스아이드에서 동래구의 도서관 인프라 부분과 문화복합공간인 들락날락에 관해 연속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선 공공도서관의 변화와 역할론에 관해 이용재 부산대학교 도서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의 도서관 인프라 또는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래구뿐 아니라 부산도 전체적으로 OECD 기준을 밑돌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OECD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인구수가 적을수록 선진국입니다. 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관당 4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독일은 약 12,000명, 호주는 15,000명, 미국은 약 3만 6천 명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이제 도서관 인프라가 좀 미흡한데요. 우리 부산은 국내에서도 최하위입니다. 부산은 1관당 6만 8천 명인데 한편 서울은 4만 9천 명, 대구는 약 5만 4천 명, 인천은 약 5만 1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은 도서관 혜택에서도 가장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는 참 열악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서부 산권에 지금 부산도서관이 개관하면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서관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십니까?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즉 교육의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문화 창달의 기능입니다. 근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도서관은 대중의 사람들의 대학으로 정립이 되었는데요. 네.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은 평생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삶의 갖가지 의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의 문화가 꽃필 수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대표 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2020년에 서부산권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부산도서관은 대표 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전체를 아우르고요. 또한 한편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서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산도서관이 서부산권에 들어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부산 안에서도 그 동서격차라든지 어떤 서부산권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당시 정치인들도 도서관이 가지는 어떤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부산도서관 연간 방문자는 약 4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연간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에 서울시청을 개조한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31만 명이라서 정말 이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듬뿍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부지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마련돼 있는데 이게 도서관의 부족함을 채우기에는 조금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작은 도서관이 아주 많은 이유는 그만큼 공공도서관이 매우 부족하다,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사실상 거대한 독서실로 기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진국에서처럼 그 가까이 걸어서 15분 거리에 도서관이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각지대를 민간에서 매우 그 고생, 노력을 해서 그렇게 도서관을 만들고 힘겹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민간에서 꾸준히 도서관 운동이 있었는데요. 마을문고 운동이라든지 그것을 이어받은 새마을문고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현재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도서관은 그야말로 민간의 뜻과 어떤 봉사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불안정한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매우 힘겹게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사립 작은 도서관의 비율이 높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작은 도서관의 비율도 높아지긴 합니다만은 일개 관당 연 예산이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네. 매우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 부산 시내 전체의 작은 도서관은 약 400개관이고 그중에서 공립 작은 도서관이 100개관이고 공공도서관은 49개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희망적인 것은 보이는데요. 앞으로 조속히 이러한 그 작은 도서관이 공립 작은 도서관이 돼서 공공도서관 인프라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지속적인 도서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도 부산 곳곳에 문화복합 공간인 들락날락이 여러 군데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들락날락이 도서관의 문턱을 낮췄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부산시청에 국가 예산을 심의하러 갔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부산시청에 그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1층에 들락날락 공간이 잘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시장님,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네.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매우 좋은 곳에 이러한 도서관을 만들고 이제 저는 이제 도서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와 부모, 일반인들이 책을 읽고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도서관 공간이 생긴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2030년까지 약 300개소를 조성한다고 하니 상당히 희망적인데요. 근데 다만 이러한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도서관 인프라로 조성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은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법적인 위상을 가지고 그리고 사서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정보, 문화, 교육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공공도서관으로 잘 설정이 되고 전체 공공도서 인프라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 부산이 최하위에서 최고의 어떤 도시가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